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일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초대 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 중량감은 웬만한 중진 의원 못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면 전문성, 리더십이면 리더십, 게다가 정책 능력과 비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신 최연혜 의원이십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 직접 그 진면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최연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파워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제가 그 만나는 분마다 파워토크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한결같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진행을 맡으신 민경욱 의원님의 파워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그 유익한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인천시에서 시의원, 구의원을 하신 여성분들 만나 뵙고 오늘 파워토크를 하는데 최연혜 의원님을 모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독일에서 박사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경영학 박사하시면서 철도 연구하셨고 코레일 역사상 첫 여성 사장을 역임하셨죠. 당시에 원리 원칙 또 소신파로 소문이 나서 언론에서 철의 여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었는데 그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 네. 철의 여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너무 기쁘고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철의 여인 하면 기차를 바로 연상하시는지 제가 무지하게 크고 무거운 사람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무거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연혜 의원님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전형적인 그 외유 내강의 분이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아까 만났던 그 여성분들한테도 여성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도 나긋나긋하시고 외모로 보면은 그 연약해 보이시는데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때 굉장히 그 노사 갈등이 심했을 때인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셨고 또 창립 이후에 최초로 흑자도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일들 본인이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던 업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일화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제 철도는 만성 적자다 하는 그런 패배감에 오랜 동안 그 조직이 이렇게 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해서 그 흑자 경영을 거의 뭐 공사 창립 최초로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경영 평가도 받을 수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그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특히 우리 그 철도 공사는 그 민주노총이 아주 그 핵심 그 자기들의 그 사업소로 점령을 해놓고 그 아주 강성 노조로 유명한 이제 그런 조직인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노조와 맞서서 그 노조를 이끌고 제가 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노조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파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노조를 적극 끌어들여서 뭐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그 노사 일체로 좋은 경영 성과도 이루고 그 원만한 경영을 했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최연혜 의원님이 소신파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뵈도 그런 걸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원칙이나 소신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으신지요?
네, 저는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우리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그 무모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그 원칙과 소신을 그 현장에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그 현장 조직일수록 이 현장에 가장 적합하고 현장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야지만 이게 결국 국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경영에 임했습니다. 예. 단연 돋보이는 의정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최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우리 국회에서 가장 긴 상임위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줄여서 네. 산자위라고 하는 거죠. 산자중기위. 산자중기위. 예, 산자중기위. 그 산자중기위에서 국감하시고 또 상임위 활동하실 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 이슈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로 그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최저임금의 그런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 제로화 등 뭐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게 없지만 특히 이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고 또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기본 인프라이고요. 에너지 수급이 잘못된다면 정말 국가가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이제 결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백년지 대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탈원전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저들이 탈원전 하는 이유로 그 안전성을 자꾸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이제 만나보고 또 공부도 했고 또 이제 세계 각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원전 운영 그 상황을 이제 꼼꼼히 점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은 그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우리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이라는 게 이제 최신 원자로인데 이것이 안전성 기준이 가장 높아서 세계에서 제일 따기 어렵다는 그런 유럽연합의 EUR이라는 인증까지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성이 검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전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안전성이라는 문제는 정확한 과학적 팩트, 사실관계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또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해서 이게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이제 문제이지 이렇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불안하다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위정자로서 그런 자격이 없다. 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탈핵 운동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말만 들었지 단 한 차례도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뭐 중범죄자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60여 년 동안 정말 땀과 노력,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쌓아 올린 이 원전 산업을 그냥 한마디로 포기하면서 원전 전문가들에게 변론 기회조차 한번 안 줬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 자체가 너무나 독재적인 발상이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원전 정책을 포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탈핵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의 결정을 하는데
국회도 있고 많은 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공론화 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간 또 우리 네. 비용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00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것 공론화위원회 자체만은 46억 원을 예. 3개월 동안 했고요. 예. 지금 그 1,300억에 대한 논란은 그 중단된 중단을 3개월 했기 때문에. 동안에 그 발생된 그렇죠. 그 이제 매몰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매몰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신고리 그 공론화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법에 그 원전의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책임 있는 기구는 원안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게 주어져 있고 그 주체가 그리고 법에 분명히 명시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묵살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신 것으로 일단 이 신고리 그 이제 건설이 중단돼 있다는 게 자체가 이제 그 위법적, 초법적이고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는 정말 우리 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권한이 없는 이런 기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 이제 위법성, 초법성에 대해서 계속 그 지적을 그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탈원전 불씨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은 양상으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동해안 지역은 원전의 지뢰밭이다. 또 이번 포항의 지진은 이 탈원전을 하라는 마지막 신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감 조성하는 행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전혀 이것은 그 옳지 않은 행태고요. 그 우선 먼저 뭐 포항의 이재민들께 진심 어린 그 위로의 말씀을 그 드립니다. 여진 등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불안에 떨고 계신데 이런 재난 상황을 자기들의 그 탈원전 정책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그 부도덕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전 사고와 지진은 무관하다 하는 것들이 아주 정설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이제 시민단체나 뭐 이런 들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잘못 알려진 게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 사실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때문이죠. 그래서 예. 그 냉각기 그 침수 쓰나미 때문에 그 이제 침수가 생겨서 그 된 것이고 오히려 뭐 지진이 나면 그 원전은 그냥 가동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그 집안 같은 게 훨씬 튼튼하게 그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그 원전으로 피난을 온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매몰 비용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설령이 딱 정해져 있는 세월호의 설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탈원전에는 상당히 큰 비용의 그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네, 우선 그 대통령 말씀하신 그 뭐 세월호 노후 선박 비유 이런 거 자체가 원전의 원리를 제대로 저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모든 선진국들도 그 설계 수명이 끝나면 다시 안전 점검을 해서 20년씩 연장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지금 매몰 비용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우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간 돈하고 지금 그 피해 보상액 그 이제 워낙 그 정부에서는 한 1,000억 원쯤 될 것으로 그랬었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약 이제 1,400억 원을 이제 신청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데 따른 그 진짜 안전 강화 비용에 우리가 7천억 원을 해서 리뉴얼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다 합하면 거의 지금 2조 2천억 원이 지금 매몰이 돼 있고요. 월성 1호기만 볼 월성 때요. 1호기만 네. 볼 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신규 원전 이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말 저 신고리 5, 6호기 재개 여부만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느닷없이 탈원전도 그 국민의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월권적인 그런 그 권고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의 그 이제 그 내기가 완전히 중단이 돼버렸는데 이미 들어간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예. 겁니다. 정확히 나온 것만 해도 1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탈원전만 생각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은 탈석탄도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석탄 민간 사업자들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그 LNG 발전소로 바꿔서 지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뭐 자기들은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각종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요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도 이미 1조 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돈만 다 합해도 한 4조 3,500억 원 이상의 그런 그 매몰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사실 아까 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이제 원자로의 해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이제 포함하게 되면 사실 정확하게 얼마의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매몰 비용이 나오게 될지 정말 그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사실 앞으로 이런 거에 따른 법적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저는 그 이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돈으로 환산이 이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고용 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용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 고용하는 것으로 뭐 지금 저 실업률을 낮추겠다 뭐 이런 정책을 펴는 정부에서 이 전도가 양양한 이 원전 정책을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 깊은 뜻, 속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 예. 네. 저희들이 또 듣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워낙 그 많은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리하면서 많은 다른 투자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투자의 와중에 뭐 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에너지 안전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또 에너지 안보, 또 지속 가능한 것이냐,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게 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돼서 전기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 결국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허실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패널 한 개를 네.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국감 때 사용했던 것인데 오죽하면 제가 제목을 아무리 따져봐도 탈원전은 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이 한 30% 차지하고 예. 있고 40% 정도를 지금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 설명을 꼼꼼하게 할 시간은 없지만 따져보면 지금 원전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생산 단가를 통해서 또 CO2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 이제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LNG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2배 정도의 그런 생산 단가가 들고요. 또 태양광은 3.5배 이상의 그런 단가가 드는 비싼 에너지 발생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얘기죠.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올라가는 거는 예.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 상관없다는 말인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5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아까 신규 원전 폐쇄하고 이러면 하여튼 이제 전기요금은 인상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뭐 아무리 그 이제 좀 소박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15 내지 18%의 그 에너지 요금이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보통 20% 이상 인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탈원전을 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팩트로 30% 이상이 이제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원전은 탈했지만 그 석탄 발전을 40% 이상 넘게 그 기저 발전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제 이제 에너지 전기 요금이 올라갔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전기요금 인상이 그 부담이 크니까 다시 그 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돌아선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그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은 뭐 국민 부담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그런 인건비 상승, 뭐 저 생산 원가 상승 이런 것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네. 최저임금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하기로 해서 올해에 비해 16.4%가 오른 겁니다. 보통과 보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률인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영세 또 업자들께서 최저임금을 맞추느라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걸 보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지금 3조 원이다, 4조 원이다 얘기가 많거든요. 그게 다 우리의 세금으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전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경제에 그 폭탄 같은 이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그 중소 벤처 기업부도 이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만 열면 우리가 중소 영세 사업자를 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이것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인들이고요. 지금 뭐 그 3조 원을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 뭐 보충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민간 기업의 임금에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정말 캐시를 이렇게 주는 사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그 아까 16.4%를 인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9% 정도를 그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7%는 여전히 그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20년까지는 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로서는 지금 올해의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기업을 끌어나가야 될지 정말 암담한 현실이라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소 영세 이제 업자들 만나 뵈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업이나 도산을 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 거기다가 또 비정규직 제로 그렇죠?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또 세금이 들어간 일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이런 도산과 폐업을 이제 우려한다고 하면 이거 대기업 부담이 대기업이나 뭐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중소기업한테 돌아간다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그 불안이 더 크고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 지금 중소기업 정책도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서민 경제야말로
정말 그 현장을 잘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정책 탁상 공론으로 이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뭐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뭐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미세한 문제들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시작했다고 저는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처음에는 그 이제 고용보험 대상자만을 이제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사실은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또 그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느닷없이 이 사람들도 또 일부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 51만 명이 그 최저임금 그 수혜자인데 그게 전체 그 근로자의 15%나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그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외화 반출 문제도 있고 물론 우리도 뭐 인권도 있고 차별 없는 이런 것을 다 이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다른 선진국에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그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두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하자 이런 건의를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이제 전혀 그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어디서 불거지게 될지 저는 그 후유증이나 이 파급 효과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채로 지금 되고 있다. 어떤 폭탄이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 시간만 일해서 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는 누가 메우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본국에서 1년 벌 것을 이곳에서 한 달이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근무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이 짧더라도 문제 없이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해 주신 바대로 여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돈 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부 다 외국으로 그 국부가 유출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쪽에 돈을 풀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돈이 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벌였던 일이지만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탈원전 문제, 최저임금 문제 같은 국가 정책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예. 흔히들 글로벌 시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 세계 각국 지금 돌아보면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나라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지금 초대 장관으로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그런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그 앉혀놓고 또 정책은 그렇게 반기업적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정책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청와대 뭐 일자리 상황판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 정부가 새 일자리 만든다고 뭐 소란만 떨 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잘 되고 있는 일자리나 죽이지 말라 하는 게 그 서민 경제 현장의 그 호소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제1야당인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서 그 1,400만 중소기업인 또 영세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그 경영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 여당에서 혹시 잘못되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그냥 옆에서 아이고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만 없다는 것,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야당도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안보 문제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최연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 미래 설계의 뼈대가 되는 정책들을 심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문제, 또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